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자, 오늘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1인 가구 중에서도 5060 세대, 5060 세대의 1인 가구 현황, 그리고 5060 세대의 1인 가구 중에서도 고용 동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사회가 과거와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과거에는 취업을 하고 직장의 거리나 아니면은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서 살다 보니 1인 가구로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달리 지금은 1인 가구라는 것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결혼을 하지 않는 1인 가구도 있고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떨어져서 경제적 이유로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1인 가구 형태도 많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50대, 60대의 1인 가구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18년 10월 기준으로요. 578만 1000 가구. 전년 대비 17만 4천 가구가 이제 증가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증가세는 아마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가구 수를 대비해 놓고 본다면요. 1인 가구 비중이 2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578만 1000 가구 중에서 그러니까 취업하고 있는 1인 가구는 몇 가구나 될까요? 353만 7천 가구가 취업을 한 상태로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353만 7천 가구의 취업을 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서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04만 1000 가구, 여자가 149만 6천 가구가 취업을 했네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1인 가구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연령은 어떨까요? 자, 연령대별로 보면요.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50세부터 64세이면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취업을 한 가구 약 26.6%를 차지하고 있는 50세부터 64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은 30에서 39세, 그리고 40세에서 49세, 그리고 이제 15세부터 29세 가구가 그 다음을 이었고요. 65세 이상이 가장 적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0.1%에서 지금 10.8%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 노인 인구들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 정도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1인 가구 중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을까요? 1인 가구를 이제 교육 정도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156만 4천 가구, 고졸 이상이 130만 9천 가구, 그리고 중졸 이하 66만 4천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졸 이상에서 7만 8천 가구 약 5.2% 정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학력별로는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산업에서 취업을 해 있을까요? 1인 가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해 있는 업종은 또 무엇일까요? 통계에서 보면요.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여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폭도 보시면 36.4%에서 37.7%, 36.4%에서 37.7%로 가장 비중도 크고 오름폭도 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개인 사업 하신다는 분 또는 자영업 하신다는 분 이런 것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거기에 공공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공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풀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공공 일자리, 노인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공공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공공 서비스업의 큰 문제는 단기 처방이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원인 처방을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도소매 음식 숙박,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자영업입니다. 도소매 음식 숙박, 식당이라든지 여관, 모텔, 편의점, 조그만 옷집,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나이는 50대부터 60대, 그리고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은 자영업, 대부분의 자영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공공 서비스업,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일자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통계에 잡히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표를 보시면요. 농림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이렇게 해서요. 산업별 취업자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별로의 취업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표를 보시면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뭐 이런 직업별 취업자들의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직업별 취업자 규모에 대해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이제 평균 취업 시간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남자는 43.4시간, 여자는 38시간. 그래서 성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약 5.4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금 근로자 중에서요. 1인 가구 임금 수준 현황,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는 것을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취업자 1인 가구 중에서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별 비중을 보면요. 100만 원 미만이 11.3%,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24.6%,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35.7%,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이 17.1%, 400만 원 이상 이분들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산업별로 임금 수준별 임금 근로자 1인 가구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농림업 100만 원 미만이 제일 많은 40.5%, 그리고 광,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 자, 이런 데서는요.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이 각각 42.7%, 39.3%, 36%, 35.6%,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임금 수준별로 1인 가구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요. 직업별로 100에서 2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은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각각 40.6%, 37.3%, 36.1%로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은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 사무 종사자가 각각 47.6%, 45.2%, 40.4%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400만 원 이상은 관리자가 70.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시도별로 봤을 때 어느 시도에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시도별로 살펴보면요. 1인 가구 고용률은 제주도가 73.2%, 세종시가 67.5%, 충청남도 66.3% 순으로 나타났고요. 201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주시 5.2%, 세종시 2.9%, 경상북도 2.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1인 가구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50세 이상부터 64세까지의 1인 가구이면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이렇게 취업을 해야 하는 힘든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표에서도 봤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이것은 1인 가구와 또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1인 가구가 대부분 맞벌이 형태의 경우도 많은데요. 그만큼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녀를 교육을 시키고 자녀를 또 결혼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짐이 되어버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요, 경제에 앞서서 이 가족이라는 형태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 간다면 그 사회는 앞으로 미래가 어둡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이 지금 처한 가장 큰 현실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임금 문제, 앞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국가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저점에서 파도를 맞고 있는지, 가장 높은 곳에서 파도를 맞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요, 여러분께서도 이제 우리 50대, 60대가 처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러 가지 지표가 우리에게 우울함을 안겨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오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통계도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의 시대가 이제 펼쳐질지 잠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 가시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도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제가 해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